안녕하세요. 복음한국학교 중급반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에 관련된 공부도 같이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준비물 잘 확인해 주세요. 오늘 우리 중급반 친구들한테 필요한 준비물은 6주차 학습지, 그리고 연필, 그리고 노란색 우리 비닐종이 있죠? 노란 비닐종이, 그리고 같이 써야 되는 마커펜, 그리고 우리 추석 준비물로 받은 백을 같이 준비하시면 오늘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급반 친구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중급반 친구들은 받아쓰기를 해볼 테니까 우리 여기 있는 노란 비닐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퀴즈 대회에 우리 문제지를 받았을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문장 쓰기 연습 오늘 해보겠습니다. 몇 문제를 낼까요? 먼저 1번, 5문제 낼게요. 1번. 선생님이 여기 영어로 적어 놓은 동물 이름을 우리가 써보세요. 1번, 2번. 우리 친구들이 이 동물은 자꾸 혼동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3번. 1번 먼키를 뭐라고 불러요? 라이언 뭐라고 부르는지 쓰고, 3번은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눈, 코, 입, 귀, 머리, 목, 팔, 우리 몸에 있는 부위에 대한 이름인데요. 짠. 잘 써보세요. 그 다음 4번 문장 불러줄게요. 날씨가 좋아요. 4번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4번 날씨가 좋아요. 다 썼으면 그 다음 5번 나갑니다. 5번 문장이에요. 이를 닦아요. 이를 닦아요. 문장을 쓸 때는 소리 나는 대로, 들리는 대로 쓰지 않고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해요. 5번 이를 닦아요. 그럼 우리 한번 볼게요. 1번 먼키, 우리 먼키를 뭐라고 불러요? 한국말로 우리 원숭이라고 부르죠. 원숭이 이렇게 썼나요? 원숭이. 그래요. 그 다음 2번 라이언, 사자. 우리 타이거, 호랑이, 라이언, 사자 글자는 쉬워요. 그런데 라이언을 사자인가 호랑이인가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 낸 거예요. 라이언, 사자. 그 다음 넥은 어디예요? 목이에요. 모에다 기역 받침하는 목. 여기까지는 다 맞았죠? 원숭이, 사자, 목 다 잘 썼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에는 조하고 히읗 받침을 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아요. 4번 모두 맞았나요? 다 맞춰보고요. 그 다음 5번 이를 닦아요. 이를 닦아요 하는, 닦아요는 기역이 두 개예요. 쌍기역. 닦아요라고 쓰고 읽을 때는 닦아요라고 해요. 이를 닦아요. 그래서 원숭이, 사자, 목, 날씨가 좋아요, 이를 닦아요. 이렇게 우리 받아쓰기 연습해봤고요. 하나는 선생님이 보너스 문제로 한번 다시 내볼게요. 우리 친구들 배 있지요? 배에는 어떤 배가 있는지 우리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먹는 배가 있어요. 먹는 배가 있고요. 또 물 위에 떠다니는 물 위에 타는 배도 있고요. 또 어떤 배가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배도 있잖아요. 다 같이 배라고 쓰지만 우리가 세 가지 다른 배가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우리 받아쓰기 한 거는 쓱쓱 싹싹 쓱쓱 싹싹 지우고 우리 다음 공부 해봅시다. 우리 요일 공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 일주일 7일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오늘은 today's Tuesday 그러면은 화요일이에요. 우리 그렇게 금방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그럼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tomorrow 내일은 수요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그럼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나요? 어제는 금요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달을 보면서 날짜를 계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렇게 눈썹같이 작은 초승달 그리고 점점 반달이 되었다가 하늘에 보면은 이렇게 쟁반같이 둥근 달 하는 보름달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달 모양을 보고 달력을 만들어서 썼는데 그거를 우리가 음력이라고 불러요.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라고 부르고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한국에서는 설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한답니다. 추석에는 1년 중에 가장 큰 보름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과일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때라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또 그리고 놀기도 하기 때문에 추석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썼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음력 8월 15일 추석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습지 준비하세요. 우리 중급반 친구들 6주차 학습지에 보면은 여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음력 8월 15일 중추절 한가위라고도 한다. 햅쌀로 지은 송편을 먹는다. 미국의 땡스기빙,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과 비슷하다. 어떤 날이에요? 맞아요. 바로 추석이라고 하지요. 두 글자로 써보라고 그랬으니까 추석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추석에 관한 여기 단어를 볼게요.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거를 강강술래라고 해요. 송편, 추석에 만들어서 먹는 떡 이름을 송편이라고 해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입니다. 음력은 아까 달 모양을 보면서 날짜를 정했다고 했지요. 그렇게 부르는 것을 음력이라고 해요. 줄다리기는 양쪽에서 굵은 밧줄을 양쪽에서 서로 밀고 어느 쪽이 먼저 끌어당기는지 시합을 하는 그런 놀이를 줄다리기라고 해요. 한가위, 우리 추석을 또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래서 강강술래, 송편, 추석, 음력, 줄다리기, 한가위 이런 말은 모두 추석하고 관련된 말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읽고 여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우리 송편을 아까 만들었다고 했는데 송편 같은 떡을 빚었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빚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빚어요. 이렇게 글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빚어요에는 지읒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읽을 때 빚어요라고 읽어요. 빚어요는 시옷 받침이 있으니까 읽을 때 빚어요로 읽어요. 빚어요는
무엇을 만드는 걸 말해요. 빗어요는 빗어요, 머리를 빗어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나 머리를 예쁘게 빗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 머리를 예쁘게 빗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는 잘 하지만 글씨를 쓰거나 문장을 쓸 때는 우리 친구들이 받침을 틀리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송편 떡 만들 때 송편을 빗어요. 머리는 머리를 빗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는 쉽게 하지만 글씨 쓸 때는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빗어요, 송편을 빗어요, 떡을 빗어요, 반죽을 빗어요, 머리를 빗어요, 머리를 빗어요. 이렇게 빗어요와 빗어요 차이를 두고 다시 한번 글자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학습지 보면서 그 다음 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한 번 더 쓱쓱 싹싹 지워줄게요. 네, 그럼 우리 학습지 보면서 다시 공부할게요. 그 다음 학습지 넘겨주시면은요. 와, 굉장히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눈으로 따라서 같이 읽어요. 송편 만들기 밖에 못했어요. 학교에서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강당에서는 사물놀이와 강강술래 공연이 있었어요. 사물놀이 공연은 본 적이 있지만 강강술래는 처음 봤어요. 강강술래 노래에 맞추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면서 춤을 추었어요. 처음에는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돌았는데 나중에는 빠르게 돌았어요. 흥겹고 신나는 공연이었어요. 강당에서 나와 전통 문화 체험을 하러 갔어요. 송편 만들기, 붓과 장구치기, 붓글씨 쓰기, 줄다리기가 있었어요. 공연을 보고 늦게 나와서 송편 만들기 밖에 못했어요. 내가 만든 송편 모양이 좀 이상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체험을 많이 못했지만 강강술래 공연도 보고 송편 만들기도 한 재미있는 하루였어요. 다음에는 더 많은 한국 문화 체험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긴 문장이었어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한 사람,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있죠. 그리고 네 사람이 모두 악기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사물놀이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죠. 사물놀이 공연이에요. 사물놀이 공연에는 네 가지 악기가 있답니다. 북, 꽹과리, 장구, 징. 북, 꽹과리, 장구, 징. 이렇게 한국의 네 가지 악기를 갖고 놀이하는 것을 사물놀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손에 잡고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춤추는 것, 강강술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체험을 하고 있어요. 송편 만들기. 송편 만들기는 송편을 빚어요 하는 말 아까 배웠지요. 빚어요, 송편 빚기, 그리고 붓글씨 쓰기 이런 것을 했대요. 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밖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뭐 밖에. 밖에는 많은 걸까요? 작은 걸까요? 나는 동전이 2개밖에 없어 할 때는 많지가 않은 거지요. 나는 동전이 2개밖에 없어 하면은 딱 2개만 있는 거예요. 밖에라고 하는 거는 많지가 않고 양이 많지가 않고 딱 그거밖에 없다고 표현할 때 밖에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가 아파서 스프 밖에 못 먹었어요 하면은 스프 말고 다른 거는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것만 먹은 거예요. 이제 영화 시작할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면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 우리가 잘 생각해서 쓰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선생님이 안과 못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안과 못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가르쳐 줄게요.
영화 시작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하는 거는 우리가 안과 못은 다 같이 부정할 때 네거티브 하는 말이에요. 안은 do not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못했어요 하는 거는 cannot이에요. cannot.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은 우리가 못한다고 할 때는 안 했어요, 안 가요, 안 사요, 안 입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가 없을 때는 못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삼촌은 요리를 못해서 라면을 못 끓였어요 하는 거는 안 한 게 내가 안 한 게 아니고 할까 말까 하는 안 한 게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못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 문장에서 글자를 보면서 읽어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몸을 밖에 없어요 하는 말과 안 하고 못, 안은 do not, don't, 못은 can't, cannot, can't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문장 숙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띄어쓰기 공부예요. 받아쓰기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글자 중에서 단어가 틀린 게 있대요. 우리 한번 다시 고쳐볼게요. 세준이가 받아쓰기 한 거예요. 틀린 것을 바르게 고쳐 쓰세요. 1번 아버지께서 집에 계십니다 썼어요. 계십니다는 있어요 하는 말을 높임말을 할 때 계십니다라고 하지만은 계십니다가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이를 써야 되지요. 계십니다 할 때는 여이를 써야 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다음 2번 예절 바르게 인사합니다. 잘 썼어요. 예절하는 예자 잘 썼네요. 이모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예식장도 잘 썼어요. 기계를 함부로 만지면 고장나요. 기계가 잘못됐어요. 기계는 여이를 써야 돼요. 여이. 그래서 기계를 잘못 썼고요.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하는 동계는 잘 썼어요. 5번 잘했고, 그다음 6번 부모님 은혜에 보답할게요. 은혜 어떻게 써야 돼요? 은혜 해갖고 여이 은혜자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계십니다. 기계 은혜라는 글자 우리 친구들이 여이로 바꿔갖고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보세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띄어쓰기 문제예요. 문장에는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써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작은 소리가 들려. 그렇게 써야 되죠.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졌어. 이렇게 띄어쓰기 잘한 게 어떤 건지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진이가 열심히 공부해요. 친절한 아저씨를 공원에서 만났어. 이렇게 말할 때도 이렇게 붙여서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 띄어쓰기는 어디가 좋은지 소진이가 열심히 공부해요.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곳을 표시를 하고 다시 띄어쓰기를 맞춰서 바르게 옮겨 쓰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공부할 거는요.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예요. 우리 친구들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 우리 알고 있나요? 내가 지갑이 없어진 거는 잃어버리다. 지갑이 없어진 거는 잃어버리다. 그러면 내가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다. 내가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다. 그러면 여기에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나무꾼이 숨겨주어 목숨을 구했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잃어버리면 하늘나라로 못 들어가니 날개옷을 감추고 선녀와 결혼하세요. 그리고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옷을 숨겨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잃어버리는 거는 어떤 물건이 없어지는 거를 잃어버렸어요 말하죠. 잊어버리는 건 내가 갖고 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잊어버리다. 그러면은 물건이 없어진 거는 잃어버린 거고요. 내가 forget 한 거는 내가 잊어버린 거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잊어버렸다 그래요.
그러면 물건이 없어졌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심부름을 잊어버렸어요.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가 틀리는 거를 구분해서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는 잊어버렸다. 그렇게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우리 다 같이 기억하면서 구분해요. 중급반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준비물백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지금부터 송편 빚기를 해볼게요. 빚어요, 빚어요,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우리 같이 잊어버리지 않기로 해요. 오늘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 잊어버리지 말고 잘 공부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두 안녕. 추석에 먹는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석에 우리가 먹는 떡이 있어요. 그 떡 이름이 뭔지 알아요? 송편이에요. 송편은 추석에 햅쌀로 만든 쌀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송편을 예쁘게 한번 빚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받은 송편 만들기 준비물 한번 다 같이 꺼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접시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런 찰흙이 있어요. 오늘은 이걸로 만들 건데요. 우리 쌀가루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이걸로 송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이렇게 생긴 거 화이트라고 써 있는 하얀색을 한번 뜯어 보고요. 그래서 꺼내 주세요. 손에 크게 묻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꺼내 놓고 그 다음에 속에 넣을 색깔을 준비해 주세요. 빨강색도 조금, 빨강색 조금, 그리고 파란색도. 어떤 친구들은 노란색도 있을 거예요. 노란색, 빨강색, 파란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같이 준비해 주시면 돼요. 먼저 요거를 색깔이 있는 거를 동글동글 콩처럼 만들으세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콩처럼 만들어서 콩처럼 깨처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 보세요. 됐지요? 이제 하얀 거를 쭉쭉 반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뜯어서 동글동글 굴려주세요. 동글동글 굴려주시면은요, 동글동글 굴려서 동그란 모양이 되었죠. 또 한번 동글동글 굴렸어요. 또 동글동글 반죽한 거를 동글동글 굴렸어요. 이제 하나를 들어서 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데를 구멍을 냈어요. 그 다음 아까 만들었던 요 조그만 공 같은 모양 조그만 공을 안에 쏙 집어넣었어요. 이제 닫아야 돼요. 서로 닫아지게 눌러주세요. 끝에를. 양끝을 눌러주면은 어떻게 됐어요? 반달 모양의 예쁜 떡이 되었지요. 이제 이거를 예쁜 모양을 내면 돼요. 그래서 꼭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준비한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은 예쁜 모양이 되었어요.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동글동글 반죽한 거를 손가락으로 꼭 가운데 눌러서 조그만 공 모양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양쪽을 맞춰서 막아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눌러서 모양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다란 송편, 작은 송편 이번에 또 한번 해볼게요. 다시 가운데 구멍을 내서 이번에는 2개를 넣었어요.
빨간 콩, 파란 콩 2개를 넣어서 잘 맞춰준 다음에 손가락으로 꼭 한번 눌러갖고 모양을 내주세요. 예쁜 모양을 내어서 이렇게 송편이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송편에다가 한번 모양도 내볼까 해요. 이렇게 요거는 내 송편 예쁘게 눈도 한번 붙여보고, 또 여기 남아있는 이 플레이도로, 여기 있는 이 찰흙으로 모양을 한번 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송편에 이렇게 해서 꽃 모양처럼도 만들어 보고요. 떡에다가 모양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도 예쁘겠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파란색 떡을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 주물 반죽을 한 다음에 다시 동그랗게 굴려서 공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에 구멍을 꾹 내준 다음에 양쪽을 막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반달 모양, 예쁜 떡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접시에 올려놓으면 정말 맛있는 송편떡이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예쁜 모양으로 송편을 빚었어요. 떡을 빚었어요. 송편 만들기 오늘 예쁘게 잘했습니다.